근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또 어디다 넣냐? 주식에 넣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미국이 처한 코비드-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1930년 미국의 대공황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930년 대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30년 미국의 대공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러한 내용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1930년 대공황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시를 겪은 분들이고 살아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 네, 지금 맨하탄에 보면 센트럴 파크 있죠. 센트럴 파크이 그때는 그게 난지도였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난지도였는데 1930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10만 명의 셀러리맨들이 오갈 데 없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주워다가 쓰고, 또 먹다 버린 음식들을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 먹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만 명이었으니 적어도 거기에 수십만 명의 그야말로 경제 난민들이 이제 그 센트럴 파크, 지금의 센트럴 파크에 들어왔고 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바로 1930년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직장이 사라진 문제, 그로 인해서 생계의 곤란을 겪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 1933년부터 이 루즈벨트 행정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공공사업들,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들을 통해서 연방 정부가 이 경제 보장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1935년부터는 보장법이 제정이 이제 되었고,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미국은 다시 경제 호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역사상 미국이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턱시도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그 자가용을 몰고, 또 넓은 잔디밭을 그냥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이 바로 요 시기의 미국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전비를 지출했습니다. 전체 베트남 전쟁이 거의 9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에서 국가 재정 적자가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결국은 사회복지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3년도에 들어선 레이건 행정부는 이제 새로운 사회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를 지출하고 이것을 민영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 보면 수많은 소셜 서비스 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소셜 서비스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9년 동안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 미국 경제에서 미국이 9.11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 20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이 쓴 천문학적인 전비는 그보다 월등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미국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강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이 정부의 돈을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미국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인데, 정부가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벌써 수많은 3조 초기에 거의 3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뿌렸고, 또
그에 해당하는 돈을 뿌렸고 이번에 또 1조 9천억 달러를 뿌리면서 거의 6조 달러 이상의 돈을 지금 정부가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미국 정부의 형태로 이것이 사회주의자라고 미국의 보수파들이 늘 공격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미국을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 돈을 뿌렸는데 근데 문제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이 금융 대란을 겪으면서 그때 뿌렸던 돈이 4년 동안 3조 달러를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6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금 뿌린 겁니다. 근데 그때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뿌려서 그때는 대기업을 살리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3조 달러를 받아갖고 뭘 했냐면 자기 회사의 휴지 조각이 된 주식들을 사모았죠. 그래서 다시 주식값을 이제 올리고 대기업들이 그 올라간 주식으로 또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부의 편중들을 그 기업들로 인해서 수많은 서민들이 무너졌고 중산층이 사라졌는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3조 달러에 달하는 돈들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죠. 다 그게 이제 갚아야 될 세금인데. 근데 지금 6조 달러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뿌렸습니다. 근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또 어디다 넣냐? 주식에 넣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게 주식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배워야 1930년대 대공황에서 배워야 될 것은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이 투자해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새롭게 이 인프라들을 구축하면서 새롭게 이제 미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그냥 찍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상황이고 또 그때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제도 확대도 아니고 그냥 그 돈으로 하루하루 먹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때보다 우리가 더 상당히 힘든 상황에 들이닥쳐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군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비가 엄청난 군비인데 그 군비를 줄이고 미국이 해외에 나가서 굳이 다른 나라 상황에 간섭하면서 우리 아까운 피 같은 달러를 쓰기보다는 국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나마 복지에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군비를 줄여야 되고 또 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은 여러 부분 중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화 시켜주면서 또 그들이 내는 돈들도 있고 그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돈들 이런 걸 전부 다 양성화시키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 1930년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냐면 이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복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4차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에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들이 거의 혁명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앤드류 양 같은 지난번 대선 후보자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서 매달 1,000불씩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벌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정부 돈을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주느냐? 그러면 정부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AI로 인한 산업 시설에서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는데 어쩌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30년 공황을 극복하면서 미국이 그다음 향후 엄청난 발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 정부 주도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구축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든 분들에게 소셜 웰페어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탈출을 했는데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비대면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영역들은 오히려 코비드 19 동안 엄청난 이 돈을 벌었죠. 근데 그렇게 가지 못했던 비즈니스 영역들, 산업 영역들은 거의 뭐 문을 닫고 폐업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대면 사업으로 가는 온라인 비즈니스보다 그 이외에 있는 미국의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이분들에게 대한 재교육이 가능하냐? 그러면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재교육을 하는 동안 이분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문제를 미국이 위정자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모두 다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점점 그와 점점 AI를 통해서 이 모든 생산이 자동화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물론 인문학, 미국이 인문학이 거의 없는 나라이지만 인문학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속에서 인간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모든 이 사회복지나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미국 정부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뿌렸던 그 돈처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에서 세금을 걷고 또 미국의 1% 부자들이 미국 90%의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부자들로부터 세금들을 좀 더 많이 거두고 해서 일단은 나머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찬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센터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과 그다음에 새 일꾼 양성,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전체 미국의 흐름 속에서 우리 소수기인 한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저의 고민들을 함께하고 또 이것이 미국 사회와 또 이 얼마 안 되는 우리 소수기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